네. 어? 어?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학과 4학년을 지금 재학하고 있는 그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그 화요일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여기 써 있는 페리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짝수와 홀수를 이제 우리가 pa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짝수 홀수 뭔지 아시나요? 어? 어? 왜 실전이? 키보드? 네, 짝수 홀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수에서 1, 3, 5, 7 같이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홀수라고 하고 이제 2, 4, 6, 8 같이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숫자들을 짝수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짝수를 이제 영어로 even number 해서 알파벳 2로 적었고요. 그다음에 홀수를 이제 odd number라고 해서 알파벳 5로 적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써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은 짝수가 되죠. 뭐 1 더하기 3은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랑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돼요. 또 밑에 곱하기에 대해서도 이제 홀수랑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고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더하기하고 곱하기로 위에는 세개씩 위에 세개 아래 세 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잘 생각하면은 다른 기준으로 또 세개씩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또 그 6개의 중에 세개가 묶이고 또 다른 세개가 묶여요. 혹시 어떤 기준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음, 여기서 이제 같은 모양이라고 이제 힌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돼서 이제 홀수의 성질이 홀수로 가고 짝수의 성질이 짝수로 가는 그런 연산들이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연산에 대해서도 짝수가 짝수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홀수, 짝수를 우리가 숫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다른 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체스 보드 같은 거는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여기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차원 평면에도 홀수하고 짝수를 성질 같은 걸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우기로 이런 평면을 이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한 그 평면의 한 점을 이제 x,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x하고 y가 모두 정수이면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레티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짝수 홀수를 어떻게 부여를 하냐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x하고 y 그 좌표들을 더하면은 그 더한 것도 정수가 되죠. 그래서 x하고 y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홀수 좌표라고 하고 x하고 y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면 그걸 짝수 좌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체스보드에 이제 가장 왼쪽 밑에 있는 짙은 갈색 그 네모 박스를 이제 1,1이라 하고 이웃에 있는 그 오른쪽 흰색 갈색 박스를 2,1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위에 있는 흰색을 저기 1,2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거는 1 더하기 1이 돼서 2 그러니까 짝수가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2,1하고 위쪽에 있는 건 1,2가 돼서 각각 합이 3이 돼서 이런 흰색, 갈색들은 모두 홀수 좌표가 되고 짙은 갈색 좌표들은 모두 짝수가 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좌표 평면을 모두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서 같은 색깔 길이는 같은 홀수 또는 같은 짝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테트리스 우리가 많이 했었던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목표가 뭐냐면 그 10 곱하기 4 칸의 이제 블럭을 모두 채우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테트리스 블럭에 채우는 모양을 총 생각해 보면은 여기 7가지 모양의 블럭들이 있었는데 이 7가지 블럭들 중에 여기 블럭에 대해서도 체스보드와 마찬가지로 또 홀수 짝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체스보드랑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모양을 채우는 7가지 박스 중에 성질이 다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스킬을 쓴다고 할 때 대표적인 스킬이 뭐가 있었죠? 핀핀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T자가 사실은 다른 박스들, 다른 그 블럭들과 생각을 해보면 T자는 사실 홀수의 성질을 가지고 다른 블럭들은 다 짝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왜 그럴까요?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그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그 정사각형과 일자 모양을 제외하고 T자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두 개는 대칭형이 하나씩 더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봤을 때 그 T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색칠을 칠한 것과 색칠을 칠하지 않은 것이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색칠 칠한 것과 색칠 칠하지 않은 게 모두 두 개씩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짝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T자 모양은 색칠한 게 한 개, 혹은 색칠하지 않은 게 세 개, 혹은 그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홀수 모양의 홀수 성질을 가지는 박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 홀수 짝수라는 게 있고 테트리스 박스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가 테트리스 박스를 채울 때 저 T자 모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박스를 채우는 방식은 아마 한 가지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두 같은 짝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T자 모양의 홀수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박스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홀수 짝수 성질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홀수 성질과 짝수 성질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경우의 수라든가 순열 및 조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순열이라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줄 세우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세 명의 사람이 학생이 이제 그 맨 앞에 기준으로 줄을 서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쓰고 두 번째 사람이 어디에 쓰고 세 번째 사람이 어디에 쓰고 그런 경우의 수들을 모두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각각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맨 앞에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맨 뒤에 있으면 이제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 그런 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퍼뮤테이션 그 수녀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이제 첫 그 각자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그 줄 세우기 하는 위치로 가는 이제 1대1 대응 함수로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순열에 대해서 이런 줄 세우기 방법에 대해서 홀수 짝수를 어떻게 부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 써 있는 뜻이 이제 트랜스포지션 디컴포지션이라고 사실 우리가 줄 세우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두 사람씩 바꾸는 걸로 모든 경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트랜스포지션 2라고 써 있고 1, 2, 5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각각의 선마다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이 5로 가고 5가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3하고 4는 이제 화살표 방향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둘이만 바꾸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 2, 3, 4, 5의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다섯 번째 자리로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자리로 가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자리로 가고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자리로 가고 다섯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자리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그 또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우회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가장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적은 인원은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 그렇게 가장 작은 숫자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지션,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트랜스포지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간단하게 식을 적어 보자면 이거 트랜스포지션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이랑 자리를 바꿔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랑 다섯 번째 사람이랑 자리를 바꾸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그 줄 세우기 모양을 이렇게 두 사람씩 바꾸는 걸로 모양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순열을 이렇게 제일 작은 두 사람씩 바꾸는 트랜스포지션으로 다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홀수 짝수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홀수 짝수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이 트랜스포지션을 한 횟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바꾸면 홀수, 두 번 바꾸면 짝수, 세 번 바꾸면 홀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순열에 대해서 다 이러한 트랜스포지션 디컴포지션이 되니까 그러면 모든 순열은 이제 짝수 퍼뮤테이션이거나 홀수 퍼뮤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다섯 명의 학생이 원래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다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혹시 홀수라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짝수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트랜스포지션으로 홀수 짝수를 부여를 하면은 이걸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걸로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익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볼 수도 있는 그런 퍼즐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퍼즐을 뭐라고 하냐면 15 퍼즐. 그러니까 블럭이 여기는 총 15개가 있죠. 그래서 15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 퍼즐을 이제 어떻게 푸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로 순서를 맞춰서 이 이 블럭들을 배열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원래 16칸처럼 되어 있는 칸에 한 칸이 비어 있죠. 우리가 이 비어 있는 칸을 이용해서 이 블럭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 예를 들면은 왼쪽 그림에 7번 블럭을 밑으로 옮길 수 있고 또 13번 블럭을 왼쪽으로 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번 밀 때 하나의 블럭만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비어있는 블럭과 13번 블럭을 바꾼다. 이게 뭐죠? 이게 트랜스포지션이죠. 두 개의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배열은 여기 그 12부터 3까지 시작하는 배열을 1부터 빈 칸까지 끝나는 그런 배열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그런 순열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트랜스포지션으로 다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트랜스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빈칸과 블럭들을 배열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그런 퍼즐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참고로 퍼즐은 되게 다양하고요. 뭐 3 곱하기 3부터 이제 10 곱하기 10까지 되게 크기가 다양한 그런 블럭들이 있는데 저희는 15 퍼즐을 주제로 했으니까 이제 4 곱하기 4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블럭을 어, 네, 이런 블럭을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혹시 그 한번 여기 나와서 풀어보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임의로 배열이 주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여기 5번 블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빈칸으로 움직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럭들을 밀고 밀고 또 밀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뭐죠? 이 1번 블럭이 그 12번 위치에 있는 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랜스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런 블럭을 풀어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블럭을 이용해서 이런 걸 푸는 건데 혹시 여기 나와서 한번 풀어보실 분 계시는지 만약에 이거를 다 푼다 하면은 제가 사비로 이제 사이버거를 한번 쏘겠습니다. 아, 다 풀지 않더라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하면 알겠습니다. 사이버가 참 좋아하는데 말이지. 아, 그리고 저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랑 이제 1대1 승부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한 시간은 저기 3분 드리겠습니다. 아하. 오. 이거 저기 1분 35초 걸린 거죠? 네, 저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면 이제 싸이버거를 이제 드리는 거죠. 네? 형주 씨도 하신다고요? 해보겠습니다.
1분 지금 몇 초 남은 거지? 1분 50초 남았군요. 아, 여러분 혹시 여기서 혹시 어떤 규칙을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퍼즐을 풀면서. 제가 한번 퍼즐 풀면서 살짝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원하는 활동이 뭐죠? 이제 1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1이 가장 왼쪽 위로 가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여기까지는 다른 블럭들이 이제 각자 위치에 어떤 제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4번 블럭을 하는 순간부터 여기가 막히게 되죠.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넣고 싶은데 이게 막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넣어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1, 2, 3, 4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건데, 1, 2, 3, 4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태로도 한 줄로 되어 있긴 하죠. 3에서 4가 90도 꺾여 있지만. 근데 이 90도 꺾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틀어줄 거예요. 어떻게 틀어주냐? 우리는 이런 것들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1, 2, 3이 각자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꾸로 1, 2, 3을 이렇게 하나의 긴 뱀처럼 묶여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1, 2, 3에 있는 이웃한 그 다른 숫자들 5, 14, 7, 15, 12, 10 이런 녀석들을 이제 다 밀어주면은 이 3 다음에 4가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밀어주면은 1, 2, 3, 4, 5, 1, 2, 3, 4가 이렇게 90도 틀어진 거를 다시 원위치로 만들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런 트랜스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5, 6, 7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8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1, 2, 3, 4를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5, 6, 7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9하고 10 이렇게 옮길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1을 옮기는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렇게 뱀을 꼬아리를 틀어서 이제 90도 접은 걸 90도 펴주는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방향을 틀어줍니다.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을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이 13을 여기로 옮겨주는 겁니다. 13을 여기로 옮겨주면은 우리가 그런 뱀 토알이 틀듯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짝 보면은 아까 우리는 1, 2, 3을 한 뱀으로 묶어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좀 길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픽스된 애들이 9, 5, 6, 7, 8이죠. 13을 여기로 오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뱀으로 틀어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14, 15는 마찬가지로 운이 좋아서 그냥 밀면 되지만 원래는 또 16, 7, 8이 한 뱀이 돼서 또 이거를 쓸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런 퍼즐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이 15 퍼즐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보면 어떻죠? 이 녀석은 다 어느 정도 숫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뭐가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그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중에 어떤 부분이 다르죠? 네, 14, 15가 위치가 다르죠? 다 똑같은데. 그러면은 얘는 그 트랜스포지션이 몇 번 움직인 거예요? 얘는 한 번이죠. 14, 15만 바꿔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퍼즐을 만들 때 트랜스포지션을 뭘 이용했냐면 빈칸을 이용해서 트랜스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항상 그 트랜스포지션에는 빈칸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고 빈칸이 아닌 데서는 꽉꽉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 모양이랑 이렇게 15, 14가 바뀐 녀석들의 차이를 봤을 때 이 빈칸의 위치는 그대로죠. 이 빈칸의 위치가 그대로인데 우리가 움직이는 건 빈칸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빈칸을 움직여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거는 빈칸이 위로 올라간 횟수랑 빈칸이 아래로 내려간 횟수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죠. 같아야 원위치로 오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도 같은 횟수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트랜스포지션을 몇 번
움직인 건가요? 짝수번 움직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모양은 몇 번 움직인 거죠? 이 원래 이 14, 15번 바뀐 거는 홀수번 트랜스포지션을 준 거죠. 그러면은 이 짝수번 트랜스포지션을 한 걸 가지고 홀수번 한 트랜스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수랑 홀수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퍼즐은 풀리는 퍼즐이냐 하면은 풀리지 않는 퍼즐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짝수와 홀수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짝수의 트랜스포지션만을 허용하는 퍼즐 게임을 했는데 이 퍼즐 모양은 홀수의 트랜스포지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짝수 홀수의 성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퍼즐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또 풀리면은 이건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 되게 친숙하고 쉬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신기한 내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왜 만족이 될까 하는 거 이제 좀 더 궁금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오브젝트나 개념이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가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고 또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고 어떤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더 이제 많은 사실을 알고 또 그런 신기한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실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